왕실의 그림자 속에서 공포의 시작. 당신은 그리니치 궁전의 그림자 아래 서 있습니다. 때는 1588년 7월. 여름 공기는 씻지 않은 시체들의 악취로 무겁고 발밑에 썩은 갈대와 썩어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귀족들이 뿌린 역겨운 향수 냄새가 진동합니다. 벽은 땀을 흘립니다. 궁정 음모의 웅성거림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집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 뒤에서 처녀 여왕은 아련 중입니다. 당신이 다가서자 갑자기 공기 중의 향수를 뚫고 다른 냄새가 납니다. 금속성, 날카로운 비에 잊혀진 동전처럼 흙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냄새.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봅니다. 글로리아나 엘리자베스. 금으로 장식하고 진주로 왕관을 썼으며 얼굴은 서리처럼 하얀 가루로 덮여 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치아는 가을의 마른 나무잎 색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할 때 궁정 사람들은 허리를 숙입니다. 경외심 때문이 아니라 멀리 떨어질수록 더 참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한 군주입니다. 45년간 비단 장갑을 낀 철권으로 통치한 여왕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함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없는 공포, 화장과 향수, 왕실 의전 아래 숨겨진 진실. 이것은 스캔들이 아닙니다. 생존의 초상입니다. 엘리자베스 튜더를 이해하려면 그녀의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의사들은 치료하기보다 짐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여왕조차 오늘날 우리를 혐오하게 만들 조건에서 살았던 세상. 시작해볼까요? 엘리자베스 튜더는 당대 기준으로 놀랍도록 깨끗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석 달에 한 번 목욕했습니다. 필요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16세기에는 목욕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물이 모공을 열어 질병과 심지어 악령까지 침투시킨다고 믿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대부분의 신하들은 몇여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목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목욕할 때는 연극과 같았습니다. 하인들이 커다란 구리 욕조를 그녀의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물은 부엌 장작불에서 끓여서 이미 인간 배설물, 죽은 동물, 산업 폐기물로 오염된 템스강에서 양동이로 날라왔습니다. 비누는 더 나빴습니다. 썩은 돼지기름, 벽난로제, 가성소다의 거친 혼합물.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태울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90일. 너무 긴 시간입니다. 목욕과 목욕 사이에 그녀의 피부에는 땀, 향수, 죽은 세포, 파우더가 쌓였습니다. 분기 말에는 궁정 사람들이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 전에도 냄새로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초보커 군주일주 19년 프랑스 대사는 의미심장한 일화를 보고했습니다. 아련 중 그는 만남을 견디기 위해 향기 나는 허브가 든 작은 구슬인 포만더를 코에 대고 있어야 했습니다.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여왕과의 대화가 인내심 시험 같았다고 썼습니다. 그의 아내는 연회 중에 실신했습니다. 발표된 것처럼 더위 때문이 아니라 왕실 식탁에서 올라오는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미소는 한때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40살이 되면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치아, 검고, 썩고 부서지는 는 심지어 가장 노련한 외교관들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원인은 설탕이었습니다. 그 시절 설탕은 금보다 귀했습니다. 권력, 사치, 그리고 우월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설탕에 절인 제비꽃, 설탕 입힌 과일, 마지펜, 달콤한 와인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설탕 결정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게 하여 몇 시간 동안 치아를 꿀로 목욕시켰습니다. 칫솔이 없었습니다. 치실도, 치약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와인이나 장미수로 가글을 할 뿐이었는데 둘 다 역시 설탕이 들어있어 썩음을 부추겼습니다. 30살이 되자 그녀의 치아는 이미 갈색이었습니다. 40살에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음식을 깨물면 에나멜 조각이 부서져 입술에 달라붙었습니다. 의식 중에는 뺨을 잡았는데 궁정 사람들은 이것을 통증의 신호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의사 존디는 치료를 명목으로 진짜 고문을 처방했습니다. 으깬 진주와 와인으로 만든 영약, 감염을 태우기 위해 턱에 뜨거운 철을 대기, 심지어 소변으로 헹구기도 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녀는 거의 씹을 수 없었습니다. 육수와 부드러운 빵으로 연명했습니다. 남아있는 치아들은 잇몸에서 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입 냄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는 놀라워하며 썼습니다. 그녀의 치아는 너무 검고 썩어서 그녀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련 내내 입으로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30 중반쯤 엘리자베스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납이었습니다. 납과 식초로 만든 그녀의 하얀 화장은 두피를 중독시켰습니다. 상처가 생겼습니다. 병변은 감염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뭉텅이로 빠졌습니다. 진실을 숨기기 위해 그녀는 가발에 의존했습니다. 장엄하고 불꽃처럼 붉은 가발은 그녀의 왕관 속 또 다른 왕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 뒤에는 기괴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진짜였습니다. 돈이 절실한 농부 여성들에게서 샀습니다. 더럽고 이가 득실거렸으며 연기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가발은 동물 힘줄실로 비단 베이스에 꿰매졌고 땀으로 녹쓰는 금속 빗으로 고정되었습니다. 결코 세척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질하고 파우더를 뿌리고 재사용되었습니다. 그 아래 그녀의 두피는 전쟁터였습니다. 염증이 나고 생살이 드러났으며 항상 숨막히는 머리카락과 거짓말의 무게 아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따뜻한 어둠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시녀들은 몇 시간 동안 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항상 냄새는 틀림없었습니다. 땀, 썩은 냄새, 파우더, 유통기한이 지난 향수. 하인들은 여왕이 방을 떠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냄새가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자연적인 붉은 머리카락에 대해 말했지만 궁정 사람들과 대사들 모두가 그 속임수와 그 아래의 썩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엘리자베스는 동상이 되었습니다. 시녀들이 그녀의 얼굴에 세루스, 백납과 식초의 혼합물을 바르는 동안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혼합물은 피부에 닿자마자 따가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굴은 독 때문에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눈을 깜빡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르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자기처럼 매끄러운 창백한 가면. 하지만 그 외관 아래 그녀의 피부는 조용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이전 층 위에 새로운 층이 덧발렸습니다. 축적물은 두껍고 갈라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제거하려고 할 때 그들은 상아빗으로 긁어냈습니다. 피부 조각과 때로는 피도 함께 나왔습니다. 손상은 깊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뭉텅이로 빠졌습니다. 기억력은 흐려졌습니다. 기분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녀는 대화를 잇고 충성스러운 하인들에게 소리 지르고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입에서 금속 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이미 혈액을 순환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해서 화장을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으깬 곤충으로 만든 연지로 물든 그녀의 입술은 기름으로 반짝였는데 열기 속에서 그 기름은 썩어갔습니다. 달콤한 향수는 시큼해졌습니다. 그녀의 숨결, 피부, 존재, 모든 것에서 쇠퇴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가면은 남아 있었습니다. 여왕은 완벽해 보여야 합니다. 심지어 속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도 엘리자베스의 드레스는 세상을 황홀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3,000벌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벨벳, 비단, 브로케이드로 만들어졌고 진주와 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각각은 귀족 재산보다 더 값비쌌습니다. 하지만 그 옷들은 결코 세탁되지 않았습니다. 섬세한 자수, 여러 겹의 직물, 보석, 이 모든 것이 어떤 종류의 세척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도, 비누도 그저 솔질하고 바람에 쐬고 향수를 뿌릴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각 의상을 며칠 동안 입었습니다. 때로는 몇 주 동안. 아내는 리넨 셔츠, 피부에 가장 가까운 옷을 입었는데 이 옷은 거의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랗게 변하고 땀으로 굳어져 더러운 두 번째 피부처럼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다음은 코르셋이었습니다. 강철과 고래수염으로 만들어진 코르셋은 숨쉬기 힘들 정도로 그녀의 몸통을 압박했습니다. 결코 세탁되지 않았습니다. 열과 습기를 보존하고 땀을 가장 안쪽 층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특히 금색과 은색과 같은 밝은 색조는 모든 얼룩을 드러냈습니다. 쏟아진 와인, 마른 피, 몇 주간의 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의상은 보석으로 뒤덮여 20kg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움직이는 오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땀을 비 오듯 흘렸고 직물은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비단이나 얇은 양모로 만든 스타킹은 거의 세탁되지 않았습니다. 찢어져서 검은 발톱, 때에 묻은 발 뒤꿈치를 드러냈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그리고 신발은요?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테리아의 무덤이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고 죽은 피부와 감염된 발의 분비물로 가득했습니다.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짝을 신었습니다. 여왕의 옷장은 더러움의 박물관이었습니다. 조용히 꿰매지고 향기로 가려지고 멀리서 숭배되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여왕처럼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수처럼 고통받았습니다. 그녀의 만찬은 볼거리였습니다. 우은 백조, 풍부한 소스를 곁들인 사슴, 설탕에 절인 과일, 달콤한 와인으로 가득 찬 식탁, 매 끼니마다 수십 가지 요리. 각 요리는 이전 요리보다 더 호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이 든 만찬이었습니다. 냉장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은 빨리 상했습니다. 요리사들은 향신료로 맛을 위장했지만 박테리아는 남아 있었습니다. 고기는 무거웠습니다. 소스는 기름졌습니다. 단 음식은 끊임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련, 회의, 의식 사이에 급히 먹었습니다. 거의 씹지도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코르셋에 압박받으며 스트레스 속에서 빠르게 삼켰습니다. 그리고 코르셋은요, 위장을 짓눌렀습니다. 장을, 폐를. 소화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붓고 경련을 느꼈습니다. 가스는 그녀 안에 폭풍처럼 쌓였습니다. 궁정은 이를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화 중단, 미묘한 자세 조정, 공기 중의 냄새. 궁정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다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때 그녀는 치마 아래에서 코르셋을 조용히 풀었습니다. 스캔들 같은 행동이었지만 필요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약이었습니다. 매독 치료제로 여겨졌던 수은이 처방되었습니다. 격렬한 설사와 찢어지는 듯한 경련을 유발했습니다. 약초는 구토, 메스꺼움, 땀을 유발했습니다. 한때 왕실의 풍요로움을 상징했던 그녀의 위장은 가장 큰 형벌이 되었습니다. 외모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엘리자베스는 벗어날 수 없는 조용한 폭풍을 자신 안에 품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치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입 전체는 썩음의 왕국이 되었습니다. 한때 분홍빛의 위엄 있었던 혀는 누렇고 두꺼운 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제거되지 않은 죽은 세포, 박테리아, 음식물 찌꺼기의 혼합물이었습니다. 칫솔도 없었습니다. 혀 클리너도, 어떤 완화도 없었습니다. 잇몸은 매일 피를 흘렸습니다. 붓고 염증이 생겨 피가 침에 섞여 그녀가 달콤한 와인과 설탕에 절인 제비꽃으로 억누르려 했던 금속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그녀의 입에서 걸쭉하고 끈적한 침이 나와 입술 가장자리에 고여 말할 때 눈에 보이는 실처럼 되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너무 건조해서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고 목소리는 불안정해졌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이었던 설탕은 박테리아 군단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은 조직을 부식시키고 상처를 깊게 하며 새로운 상처를 만드는 산을 생성했습니다. 염증이 생기고 상처 입은 목은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질병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그녀의 입은 조용히 썩어가는 열린 상처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박하와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씹었습니다. 와인, 식초, 꿀로 행궈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설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키웠습니다. 그녀의 입은 영구적인 고통의 동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 냄새는요, 더 이상 왕족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무언가의 냄새가 났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썩음에 대처한 방법은 향수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향 고양이 사향, 작은 아프리카 포유류의 항문샘에서 추출한 것, 걸쭉하고 톡 쏘고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권력의 냄새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단으로 옷 입은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시녀들은 그녀의 손목에 오일을 바르고 드레스와 가발에 향기로운 파우더를 뿌렸습니다. 그녀의 피부, 옷, 심지어 숨결에서도 향기가 풍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현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세기 향수는 원시적이었습니다. 동물성 지방, 발효된 꽃, 그리고 열에 상하는 식물성 오일로 만들어졌습니다. 낮 절반이 지나면 달콤한 향기는 시큼해졌습니다. 밤에는 숨 막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각 층은 다른 층과 섞였습니다. 땀,
썩음, 와인, 감염. 궁정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그녀보다 먼저 도착한다고. 향수는 악취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증폭시켰습니다. 시체에 라벤더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다시 뿌렸습니다. 만남 사이에 향수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상처에 오일을 붓고 움직일 때마다 향기로운 구름이 일도록 드레스에 파우더를 뿌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향기에 움직이는 폭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향수도 그 아래 썩어가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발은 비단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호화로움 아래 그 발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는 비단과 양모로 만든 그녀의 스타킹은 거의 세탁되지 않았습니다. 벗겨졌을 때 창백하고 축축하며 생살이 드러난 피부를 드러냈습니다. 발은 곰팡이의 온상이었습니다. 두껍고 누런 발톱은 안으로 휘어져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일부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르려고 시도했는데 종종 자신을 다치게 하여 몇 주 동안 낫지 않는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는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곰팡이성 상처는 고름이 나왔습니다. 냄새는요, 식초에 절인 시큼한 치즈 같았습니다. 신녀들은 이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여왕의 발을 돌보는 것보다 더 꺼려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는 숨을 참았습니다. 다른 일부는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발, 자수노인 예술 작품은 결코 깨끗이 닦이지 않았습니다. 안쪽은 땀, 피, 그리고 감염된 피부의 분비물을 흡수했습니다. 얇은 가죽은 변형되었습니다. 밑창은 검게 변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조차 악취가 났습니다. 그녀는 같은 짝을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신었습니다. 걸을 때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왕좌에 스며들고 대리석에 흔적을 남기며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대사들은 왕의 의자발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의 침실은 성역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장엄한 침대, 조각된 참나무, 금빛 캐노피, 자수 놓인 커튼은 영광의 기념비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대 시트는요, 뻣뻣하고 누렇고 비밀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교체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그것들은 몸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밤땀으로 인한 어두운 얼룩, 상처로 인한 붉은 줄무늬, 무의식적인 배설로 인한 누런 자국, 깃털로 채워진 매트리스는 결코 깨끗이 닦이지 않았습니다. 땀, 피, 기름, 연고 등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깃털은 곰팡이가 피고 축축해졌습니다. 썩음의 스펀지가 되었습니다. 드레스 아래에는 얇은 리넨 잠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심지어 몇 주의 연속적인 착용으로 인해 피부에 달라붙어 굳어졌습니다. 누렇고 시큼했습니다.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 방이 밀폐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모든 것도 가둬두었습니다. 공기는 짙어졌습니다. 향수, 묵은 와인, 채취, 약의 금속성 냄새로 포화되었습니다. 새벽이 되면 악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들어오는 하인들은 숨을 참았습니다. 일부는 질식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숨을 쉬기 위해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은 권력이 쉬는 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금, 비단,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리고 아무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왕관 아래, 리넨과 세틴 아래. 그 방은 더 이상 살아있는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년에는 가면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으로 매끄러웠던 엘리자베스의 피부는 상처와 흉터의 밭이 되었습니다. 납은 그녀의 몸을 깊이 중독시켰습니다. 그녀의 피부색은 누렇게, 녹색으로 변했고 얼굴은 움푹 들어가고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감염된 두피뿐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의 손으로 긁힌,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몸을 긁어 보석 박힌 가발 아래 피를 흘렸습니다. 가발은 피할 수 없는 것을 숨기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더 무거워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씹을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몇 개의 치아는 흔들렸습니다. 염증이 생긴 잇몸은 빵조차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육수, 약용, 와인, 그리고 고통으로 연명했습니다. 감염은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망가진 그녀의 입은 목구멍까지 피를 흘렸습니다. 말하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냄새는요? 궁정 사람들은 그것이 죽음 자체의 냄새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냄새는 그녀의 도착을 알렸습니다. 하인들은 경고를 속삭이며 그녀가 들어오기 전에 방을 비웠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잊었습니다.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그림자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독이 뇌에 도달했습니다. 1903년 3월 24일 그녀가 죽었을 때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통치했던 여왕은 전쟁이나 반역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오랫동안 거부했던 그녀 자신의 몸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시신을 준비할 때 그들은 이상화된 초상화와는 거리가 먼 알아볼 수 없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나는 악취는 몇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방들은 봉인되고 버려졌습니다. 너무 오염되어 미래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왕국은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그리니치 궁전의 그림자 아래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기는 다릅니다. 더 이상 시큼한 향수나 썩은 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단지 잘 가꿔진 정원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장미 향기만이 왕관을 결코 만져보지 못한 손에 의해 물을 받은 복도는 청소되었습니다. 직물은 불태워졌습니다. 창문은 햇빛과 바람에 열렸습니다. 여왕은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목재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덩굴 식물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넘어 당신이 주에 깊게 듣는다면 수십 년 동안 숨을 참았던 궁정의 속삭임, 제때 도망쳤던 하인들, 미소를 참았던 대사들, 그리고 제국을 통치했지만 자신의 육신을 이기지 못했던 여왕의 소리를 여전히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자베스 튜더는 전쟁이나 반역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거울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몸을 부정하는 끊임없는 대가 때문에, 쇠퇴를 비단과 의식 아래 숨기는 대가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잉글랜드와 결혼했다고 선언했지만 오직
자신의 파멸과 결합된 채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뒤에서 문을 닫았을 때 잉글랜드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궁전을 청소했습니다. 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왕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의 통치가 전임자가 남긴 45년보다 더 달콤한 냄새가 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기억합니다. 아마도 냄새는 아닐지라도 그 대가를